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서헤이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아서헤이즈가 투자를 했던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에테나, 그리고 팬들, 이더파이, 뭐 라이도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밀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투리만 한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성과가 안 나왔던 게 뭐 엘릭서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이때까지 헤이즈가 이야기했던 쪽에서 푸시를 좀 많이 했던 애들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승률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승률값 자체가 100%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예, 아서헤이즈가 이야기했던 추이에서도 뭐 비트코인 뭐 단기간에 뭐 20만 달러로 간다, 뭐 30만 달러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적당히 걸러서 들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아서헤이즈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추이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추이에서도 뭐 이제 팬들 부분, 에테나, 라이도, 이더파이 같은 거 하고 추가로 이제 비오를 110만 달러 매수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얘도 그렇게 좀 성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긴 했지만 승률상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서헤이즈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소형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알트코인의 자금 유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비슷한 그런 회사를 인수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아서헤이즈의 대형 거래소 자동 청산 여파로 알트코인 급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량 알트코인 다소는 당분간 이러한 가격대에서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량한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생각보다는 잘 회복을 못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서헤이즈는 여전히 뭐 계속 주구장창 들고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중간중간마다 이제 팔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서헤이즈 측면에서도 매도하는 그 시점도 좀 유심하게 계속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이프 부분에 따른 추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적절한 시점에서 거의 다 매도를 때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아서헤이즈의 알트코인에 따른 패턴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도 언급을 좀 이번에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최근 거 10월 9일자 기준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이 끝났다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13년, 17년, 21년 비트코인 4년 주기설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에 있는 그런 모멘텀 성장에 포커싱을 맞춰놓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유동성 사이클이 오지 않겠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한 12월 달을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의 가속도가 얼마나 이제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눈치껏 빨리 매수를 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막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는 12월과 1월 사이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VC들도 요즘에 이제 산업의 이제 성숙기 부분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유저 수가 생각보다 증가 추이가 조금은 더디고 있다.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성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따른 박스권에 있는 시장 규모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상 좀 늘어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SEC 쪽에서도 요즘 동향이 이제 이렇게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번에 폴 애킨스가 이제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절차 신속하게 하겠다. 셧다운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아서이즈가 녹화 찍는 시점 10월 23일 기준점으로 다시 한번 일본 경기 부양책 돈을 더 많이 뿌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100만 달러 금방 도출할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좀 함축적이면서 썸네일을 이쁘게 뽑아야 되는 기자들의 그런 필력이 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가려서 들을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 시점으로는 고래 투자자들의 회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레버리지 롱도 약간은 조금 더 채워지게 되면 앞으로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것 같다라고 하지만,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암호화폐가 좀 힘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 연합 체계가 좀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타게이트 연합 체계도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오픈 AI, 오라클 다 펌핑 나왔죠. 엔비디아, 그리고 ARM, 오클로, 브로드컴 다 펌핑 다 나왔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생각보다 비상장 제외하고 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마소 빼놓고는 어느 정도 수익권이 좀 잘 나와 주었던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잘 나눠 먹기식이 가능한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계속 돌리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이제 동향이 BNB 요즘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저기 좀 상장을 잘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암호화폐에서 필요한 쪽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쩐주가 좀 부족하다. 쩐주를 어떻게 잘 모셔오느냐. 그리고 그 쩐주에 있는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잘 돌려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좀 작게 시작을 했던 게 DAT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DAT보다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값을 깔려져 있고, 그전에는 이제 ETF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필요한 펀드 연합이 좀 나타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VC 규모로는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서이즈가 이야기했던 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좀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에 따른 언급 추이는 이제 잘 맞추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로만 좀 보셔라.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서이즈의 비트코인 발언은 한 이거를 들었다라고 치면 메사리 리포트 부분에 따른 가격 전망 추이를 같이 들어가지고 평가를 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잘 도출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소신 발언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과자에 단 게 많이 묻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개미도 꼬이고 막 여러 가지 막 꼬이지 않습니까? 처음 먹었을 때 어때요? 되게 달고 좋아요. 근데 먹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몸에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끔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나쁜 이야기도 같이 교차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좋은 면만 보여줄 수가 없는 게 투자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
돈은 1년에 뿌리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발행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양자가 요즘에 다시 한테번 좀 꺾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슈퍼 떡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섹터도 그렇게 뭐 죽고 있냐? 아니죠. 최근에 위성, 그 광통신, 그 고속 스위칭 시장, 전력 효율화 칩, 그리고 나머지 쪽이 워낙 그 성장하는 섹터가 못해도 10가지 정도가 대부분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코인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가 매출이 딱딱 찍힌가요? 아니죠. 그런 애들이 지금 대부분 밸류에이션을 이미 초과를 넘었고요. 수익률로 보았을 때도 10배, 20배 넘게 올라갔던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코인 처음 솔직하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도 어떻게 시작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돈이 어떤 데 철수가 10배 벌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코인 투자도 하시되 나머지 쪽을 너무 애매하면서 투자하는 건 모든 트렌드를 다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겸용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우려적인 측면은 코인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못 간 이유는 돈이 10이라는 수치값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나머지 쪽에서 다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디는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